안녕하세요. 초임교사들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초임교사 내비게이션의 저자 김보경입니다. 이 책을 이미 구입하셨다면 저자 직강 형태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본 영상을 본 후에 구매하여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장 국공립 어린이집과 우리 교재 7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자아분석 및 미래설계, 취업준비 점검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해하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수 있다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해입니다. 어린이집은 설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저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선 민간 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저렴한 것이 크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시설 감사 및 운영 지도가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학부모가 선호하는 것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었어요. 이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엇보다도 보육료가 저렴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지원되며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처우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 연장이라든지 장애 통합이라든지 영아 전담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등의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지속적인 학청 요구가 있어 왔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충해 가겠다는 기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에 있어서 2014년 기준 41%, 그리고 프랑스 기준은 2013년 66%, 그리고 스페인 2013년 기준으로 83%에 달하는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19.3%까지 상승되었으나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입소 대기자의 수가 17만여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입소대기 포탈 시스템에 대기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입소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시책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학대가 질적 향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비교사들의 취업 선호도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보육서비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재 96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자아분석 및 미래설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실제 취업을 위해 가장 커다란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자아 분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것이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 개념은 자신의 세계 개발 및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서 자아 개념을 측정해 보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아 분석에 대한 개념은 우리 교재 162쪽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직업들 중에서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직업의 이런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스스로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설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업 준비 점검하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 조건이나 안전성, 발전 가능성, 임금 등의 구체적인 환경을 알아보고 학력, 전공, 자격, 면허, 경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외적 환경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흥미, 성격 등의 내적 환경을 분석하는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 적성 검사를 통한 자기의 강점을 이해하고 사고양식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취업 준비도 자체 점검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교재 166쪽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고양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선호하는 사고 방식으로 능력 그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양식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도 점검을 통해 자기 분석을 실시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력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점검을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력서 작성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이력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은 간혹 이력서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빠뜨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연락처는 이력서 맨 상단에 잘 보이는 곳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기술하시고요. 그리고 사진인데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단정한 차림의 컬러 사진이면 좋겠습니다. 간혹 과도한 포토샵이나 너무 오래된 사진을 활용하여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옆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배경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진 등을 부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삼가하시고 정면을 향한 단정한 차림에 약간 미소를 띤 그런 사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호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호적은 호주 쪽에서 바라본 자신의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적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력서에 호적 기재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쪽에서 자신을 바라본 관계, 즉 장녀, 자녀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력인데요. 학력은 보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부터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특이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 수상 경력이라든지 장학금 수혜 등을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재 17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와 함께 자신을 더 잘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이곳에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을 왜 뽑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면접관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뻔한 상용구라든지 흔해 빠진 그런 표현보다는 자신만의 문체로 자신의 진솔함이 묻어나오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성장 과정, 성격,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은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 나를 뽑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차근차근 잘 설명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자기소개서 중에 자기의 자기소개서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기재해야 되겠죠. 학창시절 공모전 수상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등 이런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기술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더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아 분석을 통한 장단점 알기,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의 직무를 이해하기, 자기소개서 분석하기, 자기소개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런 구체적인 5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 5가지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간혹 여기저기의 서류를 동시다발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류 작성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실 텐데요. 사실에 의거해서 쓰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없는 내용을 기술하거나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진솔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구직자의 성장 과정을 묻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봉사활동인 자신의 주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입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지원자의 직무 목표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직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직무 목표를 밝히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자기소개서 작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미리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성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초임교사들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초임교사 내비게이션 저자 김보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기를 응원합니다.